리빙랩이 뭐지? 내가 알려주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을 리빙랩 프로젝트로 인도할 저는 김미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리빙랩 프로젝트가 뭔지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신다면 저와 함께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네덜란드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걷는데 여기저기에 전광판을 발견하게 돼요. 이 전광판에는 Welcome to my living lab이라고 쓰여 있기도 하고 또 Be safe, smile이라는 짧은 문구가 반복적으로 깜빡깜빡 거리기도 합니다. 이 뜬금없는 전광판들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바로 이 작품은 네덜란드의 사진작가이자 영상 제작자인 마틴 트롬프의 Welcome to my living lab이라는 작품입니다. 마틴은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리빙랩을 홍보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하거나 혹은 관련한 어떤 생각을 가지길 바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리빙랩이 뭘까요?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에 마주하게 됩니다. 이 내가 속한 사회의 문제를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을 고민한 것이 바로 리빙랩 프로젝트입니다. 이 리빙랩 프로젝트에는 예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표현의 방법이 되기도 하고 또 기술의 빠른 변화를 반영할 수도 있는 매개체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리빙랩 프로젝트에는 총 4개의 주체가 함께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대학, 정부, 기업, 사회단체가 참여를 합니다.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당연히 소통과 또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리빙랩 프로젝트에는 실제 사용자를 고려하자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Everyday Sounds for Advanced Dementia Care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치매 요양소에서 진행한 리빙랩 프로젝트인데요. 요양보호사와 공대생, 음대생과 같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하나의 방석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요. 이 방석을 만지게 되면은 기억을 되살리는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이 쿠션을 통해서 환자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었고 또 즐거움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쭉 리빙랩 프로젝트에 대해서 저와 함께 살펴보았는데 어떤가요? 만약 리빙랩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앉은 자리에서 열심히 엉덩이를 흔들어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리빙랩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이 박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비칸 박스인데요. 바비칸 박스가 뭘까요?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바비칸 박스 프로젝트는 바비칸 센터에서부터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전문 예술센터나 예술가의 예술 세계를 교육제도 안에 있는 학생들에게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술교육 모델의 새로운 방식인데요. 이 박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스 안에는 창작을 도와주는 오브제, 도구, 재료, 자료와 같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학생들은 이 박스를 열어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한 학기 동안 고유의 창작물을 만들기도 하고 또 공연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박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까요? 이 바비칸 박스는 그 자체가 창작 활동의 원천이자 도구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3가지 요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돼요. 먼저 첫 번째, 고유의 예술 철학. 두 번째, 창작 메커니즘. 마지막으로 3번째, 영감. 이 3가지를 꼭 포함해야 되는데요. 이 바비칸 박스는 예술가들에게 예술 작품처럼 제작하기를 요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쁘게 꾸민 바비칸 박스를 학생들에게 전달을 했을 때 학생들은 이 박스를 열어보는 것에서부터 예술적 경험을 시작한다고 해요. 이 박스를 열면서부터 예술적 경험을 하게 된 학생들은 예술적 영감을 막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또 하는 한 사람이 빠졌어요. 바로 학교 교사입니다. 학교 교사는 학생들이 창작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적 프로듀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비칸박스 프로젝트는 예술단체나 예술가 그리고 교사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학생들에게는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각자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 바비칸박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나도 이제 바비칸박스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리빙랩 바비칸박스 세미나를 선생님께서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세미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리빙랩 그리고 바비칸박스 세미나는 저희가 이제 한예종 무용원 연극원 예술경영 전공 내에 있는 미디어 활용이라는 수업이 학기 때 개설이 됐었는데 6개월 협력교육 연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융합예술 기획인력 양성 교과 운영 2라는 사업으로 이 미디어 활용이라는 수업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냥 단순히 학기 중에 있는 커리큘럼으로 끝이라기보다는 이 수업 자체를 통해서 기존에는 없었던 융합예술 기획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들을 커리큘럼화 시키는 걸 목표를 했었고요. 미디어 활용이라는 수업에서는 전반적으로 어떤 융합 사례들을 전반적으로 훑어보고 그리고 각자 주요 관심사에 맞게 어떤 뭐 케이스 스터디라든지 기획안 작성이라든지 실제로 그 작성된 기획안을 바탕으로 어떤 샘플 유저를 타겟으로 프로젝트를 추진을 해본다든지 이런 이제 프로세스를 기본적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거기서 이 수업을 디자인할 때 처음에 방법론을 크게 참고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유럽에서 되게 많이 화되고 있는 이 리빙랩이라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창의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방법론, 대표적인 어떤 리빙랩이라는 것을 선택을 했었고, 두 번째로는 영국의 바비칸 센터라는 곳에서 이 바비칸 박스라는 어떤 예술 교육 모델이 이제 소개가 됐었는데, 그것을 이제 한국에서 적용했었던 그런 사례들을 한번 개괄적으로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마침 국내에서 이 두 가지 사례를 좀 전문적으로 소개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셔서 전문가분들 두 분을 섭외를 했었고, 이 리빙랩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교육진흥원 원장님이신 양종윤 원장님께서 맡아서 세미나를 진행을 해주셨고, 이 바비칸 박스의 경우에는 바비칸 박스의 모델을 국내 궁금함이라는 프로젝트로 도입하신 서지혜 선생님을 모셔서 두 회차에 나눠서 이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세미나 때 양정윤 원장님께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실제로 사진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마틴이라는 예술가 분을 직접 초대를 해서 약 30분 정도 리빙랩 프로젝트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졌었고, 두 번째로 이 바비칸 박스의 사례를 처음 국내에 소개해 주셨었던 분이 저희 한예종 무용원 예술경영 경영교수시기도 한 서지혜 선생님께서 직접 영국에서 이 리서치를 진행을 하셨고, 이러한 바비칸 박스의 모델을 국내의 환경에 맞게 도입함으로써 궁금함이라는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진행을 해보셨는데, 그 사례가 저희 한예종 학생들에게 너무 중요한 인사이트를 던져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별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이 방법론을 통해서 좀 더 확장될 수 있는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세미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리빙랩이랑 바비칸박스를 학생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으셨던 이유가 궁금한데요. 그리고 학생들이 세미나를 통해서 어떤 것을 얻어가셨으면 하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늘 좀 항상 궁금해 했었던 게 예술이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일까를 그것 때부터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냥 단순히 어떤 예술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전달해 준다라는 것이 지금 시대에도 과연 유효한 것일까라는 의문이 항상 들었었거든요. 기술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명확한 솔루션을 늘 전달해 주는 것 같지만 예술은 그러면은 어떤 솔루션을 전달해 줄 수 있지? 라는 질문을 조금 찾아보고 싶었었어요. 저 혼자만의 궁금증이 아니라 아마 그 다른 뭐 어떤 학생분들도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뷰포인트가 워낙 다 다르고 그리고 본인 주변에 처한 상황들이 워낙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론을 본인이 이제 직접 체화하고 자기만의 어떤 새로운 솔루션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 다양한 어떤 문제 해결의 방법론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조금 우리가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모델이 리빙랩 모델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요. 이 바비칸 박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흥미로웠었던 지점은 예술가들의 어떤 창의성을 어떻게 공식화해 볼 수 있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궁금증이었는데 이게 어떤 작품을 그냥 관객들에게 전달해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도 예술의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예술가의 창의성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됐을 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창의성이 피어날 수 있는 씨앗과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들을 깊이 고민하고 실행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게 바비칸 박스를 소개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였었던 것 같아요. 리빙랩과 바비칸 박스 모델이 융합예술가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리빙랩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다양한 어떤 전문가들이 직접 어떤 문제 해결 방식을 찾아내는 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른 어떤 관점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결국에는 리빙랩의 최종 아웃풋은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융합 예술이 분명히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비칸 박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교육 목적으로 구성이 된 모델이긴 하지만 최근에 뭐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 기술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오프라인 방식의 바비칸 박스 모델을 어떻게 디지털화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처럼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대면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박스를 만들어서 서로 이것을 가지고 공유를 하는 이 프로세스 자체가 분명히 이 온라인상에서는 한계점이 존재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런 매개 지점을 디지털 기술, 뭐 뉴미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이 공백을 채워줄 수 있을 그런 고민에서부터가 이제 새로운 어떤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지점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도 충분히 유효한 모델이 계속 개발이 되어 나갈 때 이전에는 생각 못했었던 어떤 또 다른 결과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